안녕하세요, 주야TV입니다. 오늘은 원피스 1130화 심층 분석입니다.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요 장면은 새롭게 발매된 신문을 보는 도리부록이 배에 남겨진 로빈 일당입니다. 이 신문에서는 주목할 게 너무나도 많은데 첫 번째는 도리부록이 현상금입니다. 이들은 100년 만에 부활해 루피와 함께 에그헤드를 불태운 악행으로 현상금 18억 벨이라는 역대급 현상금이 되었습니다. 재밌는 건 이 현상금은 전설 로저 흰수염, 구사황 현사황, 최악의 세대 삼선장, 크로스 길드, 바로 그 다음으로 가장 높은 현상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을 절멸 상태로 만든 미스터3 겔디노. 이번 현상금으로 알 수 있는 건 오다스는 도리부록이를 엄청난 강자로 리뉴얼할 거라는 겁니다. 당시 3천만 벨이었던 루피에게 제압당한 크로코다일이 이제는 미호크와 맞먹는 19억 벨리의 강자로 리뉴얼된 것처럼 말이죠. 분명한 건 도리부록이는 적어도 상급 강자로 평가받는 오로성의 공격을 막기도 하였죠. 주 도리부록이가 얼마나 강해질지 기대되네요. 이번 신문기사에서 또 하나 주목할 건 사왕 밀짚모자 루피는 도리부록이와 함께 에그헤드를 불태운 것도 모자라 세계 정부뿐만 아니라 세계 시민들에게 엄청난 공헌을 한 세계 최고의 천재 베가펑크를 죽였다고 나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생각해볼 건 루피가 에그헤드 안에서 점거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올 당시 내용은 에그헤드에는 해군대장 키자로가 이끄는 오하라 이상의 포위망이 있으며 그 안에서 밀짚모자 루피가 농성을 펼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즉 이번 신문기사 내용과 함께 종합해보자면 밀짚모자 루피는 섬 하나를 사라지게 만든 오하라의 버스터콜 이상의 포위망을 다 뚫고 100년 만에 부활한 거명의 적단과 함께 에그헤드를 불태운 다음 세계 최고의 천재 베가펑크를 죽인 뒤 일당 누구 하나 죽지 않고 에그헤드를 빠져나갔다는 겁니다. 이 정보대로라면 해군은 루피의 위험성을 더 높게 평가하며 다시 한번 현상금을 리뉴얼 시킬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할 건 도리의 대사입니다. 도리는 신문기사를 보며 말합니다. 그나저나 밀짚모자가 지금은 빨간 머리와 어깨를 나란히 할 줄이야. 아마 이 대사는 떡밥이 되며 추후 리뉴얼될 루피의 현상금은 진짜 샹크스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현상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나아가 샹크스도 키드를 일격에 괴멸시킨 만큼 현상금이 리뉴얼되어 있을 텐데 종합적으로 샹크스, 루피, 로를 괴멸시킨 티츠까지 함께 리뉴얼되며 역대급 현상금들이 공개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세한 이야기는 이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다음 주요 장면은 X가 그려진 루피의 팔입니다. 모로건즈가 발행한 신문에 실린 에그헤드 당시 니카 상태의 루피의 팔이 흔들리고 있음에도 부자연스럽게도 선명한 X자 표시가 있다고 로빈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표식은 누가 남긴 걸까요? 역시 비비일 확률이 가장 큽니다. 비비와 루피 일당은 봉쿠르의 능력을 경계하며 팔에 X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서 동료를 의미하는 X를 보여주며 명장면을 만들기도 하였죠. 아마 이 표식은 비비가 신문 발행 과정 속 자신이 무사하다는 걸 밀짚모자 일당에게 알리기 위해 인위적으로 넣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건 현재 실종된 밀짚모자 일당은 알라바스타 멤버라는 겁니다. 즉 현재 어떤 누구도 비비의 신호를 알아채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 오다쌤은 비비의 신호를 아무도 눈치 못 채는 상황을 노린 걸로 보입니다. 원피스의 전개대로 추측을 해보자면 엘바프에 있는 밀짚모자 일당은 비비의 신호를 눈치채지 못하며 비비를 더 극적으로 만나는 장면이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다음 주요 장면은 하이루딘에 대해 이야기하는 브로기입니다. 브로기는 하이루딘이 루피의 부하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때 카시가 말하죠. 그 녀석도 일단 왕의 자식이야. 이후 엘바프의 거인족이 로키는 정식으로 태어난 왕의 자식이라고 말한 걸로 보아 하이루딘은 정식으로 태어난 왕의 자식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정통의 왕자가 아닌 아마 첩의 자식일 확률이 크겠죠. 현재 하이루딘은 모든 거인족의 왕이 되겠다는 야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번 엘바프에서 하이루딘과 로키, 왕자들의 대결 구도가 나올 거로 보이네요. 다음 주요 장면은 로키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인족입니다. 거인족에 의하면 로키는 온갖 나쁜 짓을 다 저지르는 녀석이며 엘바프 왕가에 전해지는 전설의 악마의 열매를 가지고 싶어 자신의 아버지 왕 헤럴드를 죽이고 그 열매를 먹었다고 합니다. 하는 짓만 보면 악마 그 자체인 로키가 이번 엘바프 편의 보스일지도 모릅니다.
다만 와노쿤의 오뎅 역시 와노쿤이 역사상 최악의 남자로 소개되었던 만큼 아직은 로키가 악역이라고 단정짓기는 애매할지도 모르겠네요. 다만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아버지를 죽인 로키입니다. 로키는 엘바프에 전해져 내려오는 전설의 열매를 먹기 위해 왕이자 아버지인 헤럴드를 죽이고 그 열매를 먹었다고 했습니다. 이 대사를 풀어 말하자면 로키는 아버지 헤럴드를 죽였기 때문에 악마의 열매를 먹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능력자를 죽이면 능력자의 열매를 획득할 수 있다는 거죠. 흰 수염을 죽이고 흔들흔들 열매를 먹은 티치처럼 말이죠. 다만 능력자를 죽였다고 바로 그 열매 능력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또 다른 비밀이 있죠. 이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미 떡밥으로서 악마 열매 재탄생에 대한 비밀은 나온 걸로 보입니다. 그 떡밥은 검은 수매적단의 능력자 사냥이라는 단어입니다. 만약 능력자 사냥이 티치만이 할 수 있는 거라면 티치의 능력자 사냥이지 검은 수매적단의 능력자 사냥이 아닐 겁니다. 즉 능력자를 죽이고 능력을 뺏는 건 티치의 어둠 열매의 힘이 아닌 어떤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실제 바제스는 힘 열매를 먹기 전 루피가 지치자 고무고무 열매를 뺏겠다며 루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주목할 건 바제스가 메고 있는 보자기입니다. 평소 바제스는 보자기를 메고 다니지 않습니다. 그런데 드레스로자에서 바제스는 루피를 죽이려고 할 때 보자기를 메고 달려들었습니다. 저는 이 보자기의 정체가 바로 능력자 상한양의 정체라고 생각합니다. 바제스는 사부에게 패배 후 어찌어찌하여 혁명군의 기지 바르티고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바제스에게 보자기가 없었죠. 그리고 이후 드레스로자에서 모든 상황이 끝난 후 바제스가 메고 있던 보자기와 똑같은 형태의 보자기를 누군가 들고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키네몬이었습니다. 뜬금없이 키네몬은 이 보자기를 들고 있었죠. 이후 본편에서 보자기의 정체는 나오지 않았는데 애니에서 이 보자기 안에 들어있는 물건들이 나옵니다. 그건 바로 각종 과일이었죠. 즉 능력자 사냥의 정체는 폰카자드에서 도롱도롱 열매의 능력자 스마일리가 죽자 그 주변에 있던 열매 하나가 악마의 열매가 된 것처럼 능력자가 죽으면 그 능력이 주위에 있는 열매로 간다는 겁니다. 만약 이 가설이 맞다면 빅맘이 카르멜의 능력을 얻은 것도 티치가 흰솜의 능력을 얻은 것도 설명 가능합니다. 빅맘은 생일날 케이크와 여러가지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에 감동하여 눈물이 앞을 가린 상태로 말이죠. 즉 빅맘은 마더 카라멜을 먹으면서 마더 카라멜이 죽고 음식에 있던 과일 어딘가에 소울솔 능력이 스며들었고 빅맘은 자연스럽게 소울솔 열매가 스며든 과일을 먹은 거죠. 티치 역시 보자기 안에서 어둠 열매의 능력으로 흡수한 과일들을 꺼냈고 흰수염의 악마의 능력이 그 과일에 스며든 걸로 보이죠. 현재 이 이야기는 가설일 뿐이지만 이번 엘바프 편에서 로키에 대한 회상이 나오면 떡밥이 해소될 거로 보입니다. 다음 주요 장면은 드디어 등장한 로키입니다. 로키는 실루엣과는 반대로 도플라밍고와 카이도를 합쳐놓은 것 같은 간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제가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건 로키는 태양신을 자칭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로키는 그냥 자칭하는 게 아닌 세계를 끝장내 태양의 신 로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할 건 카이도입니다. 카이도는 세상을 전쟁의 세계로 만들며 자유와 평등의 세상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이에 킹은 카이도가 태양의 신 조이보이라고 말하죠. 아마 로키가 만들려고 한 세상 역시 태양의 신이 바라던 자유와 평등의 세상이지만 카이도보다 더 심각한 사상으로 세계를 끝장내며 다시 자유와 평등의 세계를 만들려고 한 거 아닐까요? 다음 주요 장면은 엘바프의 철자입니다. 원래 엘바프의 철자는 ELBAF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1130화에서 공개된 엘바프의 철자는 ELBAPH로 바뀌었습니다. 아마 오다쌤이 철자를 바꿨을 때는 이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생각해볼 건 로키의 모습이 악마 바포메트와 비슷하다는 겁니다. 로키는 바포메트처럼 긴 뿔을 가지고 있으며 염소 얼굴을 한 바포메트처럼 염소 수염을 가지고 있기도 하죠. 그렇다면 혹시 BAF에서 새롭게 바뀐 BAPH는 바포메트의 바프를 의미하는 거 아닐까요? 이 가설을 생각해보면 로키는 악마 그 자체를 상징하는 걸지도 모르겠네요. 그렇다면 생각해볼 건 로키의 능력입니다. 로키는 엘바프의 거인 전사들이 총 동원해야 할 정도로 강력한 자입니다. 이는 아버지를 죽이고 엘바프에 전해져 내려오는 전설의 열매를 먹어서였을 확률이 크겠죠.
그렇다면 생각해볼 건 로키의 열매는 무엇일까입니다. 엘바프에 내려오는 전설의 열매라면 태양의 신 못지않은 역대급 열매 중 하나일 겁니다. 역대급 열매인 만큼 루피의 태양의 신과 같은 신의 열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다만 로키가 자신이 태양의 신이 될 거라고 말한 만큼 나머지 신이 숲의 신, 대지의 신, 비의 신이 되기에는 애매하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로키의 능력은 환술 능력일 거로 보입니다. 제 가설에 힘을 주는 단서가 이번 1130화에서 나왔는데 그건 바로 로키의 눈을 가려놨다는 겁니다. 저는 1127화 심층 분석을 통해 해당 화에서 오게티가 너무나도 많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미의 팔찌가 오른손에 있다, 왼손에 있다, 없어졌다든지 나미의 벨트 디자인이 갑자기 바뀐다든지 등 뭔가 이상한 부분이 많았죠. 다만 저는 이것이 오게티라기보다 로키의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후 이곳을 지배하는 태양신이 로키가 아닌 로드로 밝혀지며 해당 오게티는 진짜 오게티이며 1127화에 나온 오게티는 오다스미 AI로 그림을 맡겨 생긴 게 아니냐는 음모론까지 생겨났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볼 건 로드가 있는 성은 원래 엘바프의 죄인을 가둬놓는 곳이라는 겁니다. 혹시 이곳에 원래 있던 자는 엘바프에서 죄를 저질렀던 로키며 로키가 이 세상을 만든 거 아닐까요? 즉 로키의 능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오게티 같은 상황이 발생했다는 거죠. 다시 말해 로키의 눈을 가려놓은 건 역시 로키의 환술 능력을 막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과연 로키의 능력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역대급 능력을 쓰는 로키 대 태양의 신 루피의 대결이 나오면 어떤 결과가 펼쳐질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